네, 투자 멘토링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MTN, 예. 네,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어제 네네. 44,100원에. 44,100원에. 예,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그랬는데 한 15%인데요. 아침에 조금 팔고 좀 남았어요. 아, 15% 보유하고 계시고 어제 파셨어요. 아니, 오늘. 오늘 네. 수익 보고 파셨나요? 본전에. 본전에 매수가에 파셨어요. 정리하시고 15% 아니, 남으시 남았어요. 15%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는 삼성주가의 흐름인데 전정호 전문가와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시는데 44,100원에 비중 15%. 요거는 네. 뭐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됐나요? 이거를 예, 좀 예. 조담아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예. 너무 성급하게 샀어요. 아, 장기 투자 개념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팔고 남았는데 네네네. 조정 받으면 더 살까 싶은데 어디서 더 사야 될지. 저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은 만약에 우상향을 한다. 네. 또는 횡보를 한다. 또는 네. 빠진다. 이럴 때는 네. 이제 삼성전자 흐름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면서도 시장 자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44,100원이시면은 뭐 이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이제 D램 분야, 그다음에 3D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그 OLED, 예.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휴대폰 사업,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웨이하고 이제 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5G 장비 쪽.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실적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 그 2017년, 2018년보다는 지금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예.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D램 쪽하고 3D 낸드 플래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쪽이 작년 2018년서부터 해가지고 재고량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재고 소진이 아직 덜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되느냐? 올 한 예. 4분기 정도 되면은 좀 개선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뭐 그 실적적인 부분은 뭐 딱히 메리트는 없다. 예. 대신에 OLED 쪽 부분은 이제 중국 쪽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 쪽 수요가 좀 이제 진설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쪽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OLED 쪽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뭐 대화면부터도 좀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은 긍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향후에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예. 먹거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5G 장비 쪽 요쪽이 이제 주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이제 그 2030년 동안 133조를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향후에 이제 먹거리 쪽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그리고 어디서 얼마에 더 사요? 빠지면 사야죠? 일단 뭐 매수 전략. 상당히 그게 중요한 거죠. 회원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분간 요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기술적 부분만 그냥 놓고 보면은 딱 요 자리. 지금 43,000원 자리에서 44,000원 이 근처. 이 근처에서 45,000원까지는 박스권. 예.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스권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박스권으로 등락 그리다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 47,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한번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권이고
네. 삼성전자도 박스권, 시장도 박스권. 그런 장세가 지금 당분간은 좀 연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예. 지금 더 사야 되는데. 저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수하신 단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아까 그냥 좀 매도를 일부 했다고 해서 왜 네. 매도를 했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투자하시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배당도 분기마다 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네. 이제 하나의 이제 보너스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네. 시장 자체도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거기에 키를 갖고 있고 그래서 네.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이제 매매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그러면은 예, 예. 그러면 어느 밑에까지 볼까요? 밑에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흐름만 보면은 네. 지금 현재 구간대는 중심자리, 박스권 하단은 그 41,000원 정도, 그다음에 윗방향에서는 45,000원. 네. 대신에 모양 자체가 대략적으로 한 이중바닥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눌림 과정.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뭐 이런 부분이니까는 대신에 이 43,000원에서 45,000원까지 가면서 이 45,000원을 돌파 여부를 좀 주목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1,000원 정도 보내요 밑으로. 네, 예, 어머님. 만약에 그때,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41,000원 부분에서 오면은 그냥 다시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추가 매수 때문에 질문하신 거죠? 네. 아래 하단 41,000원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 주신 가능하다고 거고요. 생각합니다. 네. 45,000원이 상단이고 요거 만약에 돌파가 되면 47,000원까지는 상단이 열려 있다. 요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민 해결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예. 네. 첫 번째 삼성전자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시에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네, 종목 네. 가지고 계실까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카페 14요. 카페 14,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67,500원에 20%입니다. 67,500원에 20%.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사자마자 내려와서. 아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더 빠지고. 예. 저희 손에 안 보고 나올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 갈수 있나. 이게 1분기 실적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못 가네요. 근데 막 이 10만 원 넘어서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네네. 매수 단가가 아주 높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거 잘 나올 수 있는 건지 김태준 전문가가 봐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카페24 최근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어제 그제요. 그저께 얼마 전에 매수를 하신 거군요. 네. 카페24는 기본적으로 2018년 작년에 네.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입니다. 예. 네. 다시 말해서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들의 경우는 기업 영업이익이 당장 나지 않더라도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작년에 6월달 20만 원 선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갖춰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유수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과 제휴맺은 이력들이 굉장히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작년 8월 20만 원 선 고점을 찍고 난 직후 앞서서 그러한 기대감이 다 소진된 이유다 보니까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럼 더 빠질 수 있나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군은 네. 다시 한번 주목을 해와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가격에도 사도 되나요? 더 추매해도. 일단 비중 자체는 20%가량 적정하게 네. 아직까지는 채우시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 종목군의 경우는 지난 5월 네. 중순쯤에 어닝 쇼크가 나면서 단기적인 예. 급락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샀거든요. 많이 빠져서.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그런 악재가 일부 반영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요. 이 네. 종목군은 단기적인 지지선 55,500원 선 깨지 네. 않는다면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종목군 악재 반영된 이 시점에서는 6월만 보더라도 단기적 기술적 반등으로
7만 8천 원 부근까지는 네. 네, 안정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럼 또 시일이 문제네요. 그건 들고 있으면 되나요?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는 네, 약간 올라가실 때 매수를 하셨지만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구간에 있다 볼 수 근데 있습니다. 그 시일이 얼마큼 걸리나? 저 단타로고 나오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물려가지고. 요 종목군은 단기 종목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약간 맞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요 종목군 만약에 6월 달에 8만 원 선까지 기술적 네. 반등이 나온다면 네. 일부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다른 종목군 네,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본전 아니라도 그 밑에까지만 와도 그냥 손질하고 싶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네, 불안해 예. 죽겠어요. 날마다 빠져서. 아유, 그러니까요. 이후에 오늘도 또 빠지고. 네. 근데 일단은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진단이 나왔거든요. 반등할 네. 때 다시 연락 주세요. 아, 이거 네, 반등 감사합니다. 가서 예, 수익으로 전환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근데 이 가게 지금 오늘 가게에서 또 더 빠질 수도 있나요? 오늘 가격에서 모르죠. 하단 좀 잡아드릴게요. 하단 좀 봐주세요. 네, 기술적인 하단을 부분으로 봤을 때 21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 21cm가 얼마인가요? 제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685원 가량입니다. 얼마? 6만? 6만 700원 가량. 6만 700원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단기간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요 이평선 지지해 가면서 네, 아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들어서는 수급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음 주 중부터 수급세가 본격적으로 올라서는 지수 흐름 보면서 요 종목군 대응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중바닥 자꾸 올라가길래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이거 잘 네네. 활용하셔서 네. 손실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연락 수고하십시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카페24 들여다봤습니다. 문자 그동안도 주고 계시네요. 문자 이어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파맵신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매수가가 6만 1,500원, 비중 30%. 그동안 좀 빠졌네요. 요즘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전정호 전문가님, 파맵신 봐주세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 쪽 그 업황이나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그 인보사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여러 가지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그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좀 이제 심리도 그렇고 그 투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파맵신도 뭐 거기에 그 관련된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에 공모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 자체가 한 6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공모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6만 1,500원에 비중 3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비중 자체는 너무 많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났을 때는 그 시청자분 그 매수한 단가까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6만 5천 원, 2차적으로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자. 그다음에 여기 그 최근에 5만 7천 원 라인대 또는 6만 원대 라인대는 지지 영역으로 그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자, 인내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사인 드립니다. 파맵신 들여다봤고요. 여러분 문자 계속 주세요. 저희 문자 많이 들여다보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이어서 UST 들여다볼까요? 매수가 4,700원에 비중 20%. 이분은 조금 약손실 정도 보고 계신데 요즘 바닥에서 머리를 조금 들었네요, UST. 김태준 전문가님, 이거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UST의 경우는 일단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실종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종목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테마성을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전기차 관련 수혜를 갖고 있는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모회사로 황금ST라는 상장사가 하나 있고요. 차트를 좀 길게 봤을 때 2018년가량 황금ST라는 모회사와 함께 단기적인 이 당시에 남북경협 관련 중 가스관 테마 이슈로 좀 단기간 급등세를 나타냈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경협 관련 이슈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군은 지금 당장 거래량은 없는 구간이지만 최근 들어서 5월 조정 구간이죠.
3,800원 전후까지는 지지가 완연하게 이루어진 직후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약간 매집하셔서 비중 20% 갖고 계시잖아요. 좀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추후에 이슈가 나올 때 장대양봉을 동반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한번 나올 겁니다. 시기 자체는 가늠하기 어렵지만은 그나마 가깝게 볼 수 있는 이슈로는 남북경협 관련 테마로 편입되는지 여부 중요하게 보면서 6월달 말에서 7월 초중순 사이에 한번 거래량 쏠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 지금 시점에서 손절가 보자면 당연히 4,050원 전후 전저점 구간 깨지 않는 선에서는 5,200원 선까지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까지 오는지까지 여부 한번 보면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UST 하나는 4,050원, 위에 상단은 5,200원 이렇게 일단 잡아드리고요. 보유 사인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 주고 계시죠? 013-3366-8288번 아직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넷 들여다볼까요? 매수가 1,050원, 비중 20%.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상담 꼭 부탁드릴게요. 글 남겨주셨는데요. 우리넷이 요즘에 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분이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전정우 전문가님, 이거 들고 있으면 다시 한번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들고 계시죠, 시청자님. 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5G 섹터 자체는 산업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만약에 그 대장주 쪽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지금 따라잡는다. 그거는 이제 무리가 있겠죠, 솔직히. 오이솔루션이나 이런 이제 한 100% 이상, 200% 이 정도 난 종목들은 그런 거 따라잡는 거는 그거는 조금 어리석은 짓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대신에 지금 통신 장비 쪽 업체 중에서 특히 이제 5G 섹터가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태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시작할 만한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 매수를 해보자. 전략을 세워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넷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 같으면은 비중이 지금 20% 정도 되시니까는 여기에서 일단은 올라가면은 조금 줄이는데 근데 솔직히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유해서 한번 끌고 가보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의 횡보 구간을 거친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준 겁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당연히 눌리는 거죠. 눌리고 나서 다시 재차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지켜보자. 만약에 그래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조금 이탈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겠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라인 한 7,500원 선 종가상 이탈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경계감 갖고 이제 손절 를 잡는 선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보유해서 한번 더 끌고 가보자. 오히려 여기 9,2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는 지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매수를 하셔도 어떠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섹터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고 우리넷은 보유 사인 주셨습니다. 문자 빠르게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고 계세요. 문자 하나 보고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어머나 이 무서운 문자가 손가락을 자를까요? 그러지 마세요. DR텍 보겠습니다. 매수가 2,740원, 비중 20%. 이분 오늘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마치고 오늘 장중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 속상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김태준 전문가님, 이게 좀 밑꼬리 달고 밀리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네, DR텍 종목군 불과 어제였죠. 방사선 관련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불과 어제 막 잉태한 테마성 이슈로 저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DR텍이라든지 모비스, DRGM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종목군이 가장 수급 자체는 강력하게 받은 전일 상한가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점으로 미뤄봤을 시에는 단기적인 방사선 테마 이슈 쪽에서도 대장주급 이슈로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오늘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잡으셨다는 게 이게 지금 단기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차트를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군 2015년경 상장을 하면서 최고가 역사적으로는 4,800원대 부근에서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로 이제 막 들어가고 있던 상황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것은 거래량 자체가 2019년 6월 어제 오늘 들어서 굉장한 역사상 신 고가 수준의 거래량이 나온 상황을 주목하면서 이 종목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10%대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다시 보합 수준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그래도 전고점 2,580원 선, 2,580원 선. 네, 요선 오늘 종가까지 회복하는지 여부 우선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비중 20%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오늘 만약 2,580원 선 회복을 못 해줄 시에는 5% 내지 10% 정도는 정리를 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2,580원 선을 지지가 된다면은 요거 다시금 전고점 회복할 즈음에 어느 정도 본절 정리를 하면서 네, 손가락은 네, 그대로 보존하시고요. 또 다음 네,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금 재매수 다른 종목군으로 잘 해서 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놀랐어요. 참 희한한 게 더 갈 것 같아서 잡으면 또 그게 고점이고 안 갈 것 같아서 팔면 그 다음부터 막 가고 막 그런 게 어려운 게 참 주식시장입니다. 다 그래요. 힘내시고요. DR텍 아직도 매도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하이트 진로고요. 하이트진로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21,0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21,000원에 비중 30%. 와, 예. 이거 요즘 잘 가네요. 잘 가는데 어제 뭐 근래 매수하셨어요, 혹시? 아, 한참 됐어요. 한참 돼서 예. 그럼 오래 들고 계셨겠네요? 예, 한 1년? 4년 전에 24,000원대 매수했다가 1년 예. 전에 이제 또 15% 추가해서 30% 맞춰놓은 거예요. 16,000원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비중이 21,000원 된 겁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매수가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52주 신고가인데 아유, 오래 기다리셨네요. 알겠습니다. 더 들고 가면 수익으로 조금 더 불려갈 수 있는 건지 김태준 전문가가 봐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트진로 21,000원대 이제 막 수익권으로 돌아선 상황에 있으시고요. 예, 이제 어디까지 목표가를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하이트진로가 올해 2019년까지 2019년 초까지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럼 예. 과거에 뭐 하이트와 같은 대표적인 맥주죠. 네, 그 맥주가 타사 브랜드에 밀리는 양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아마 그러한 영향으로 주가도 마찬가지로 빠졌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테라라는 신제품이 나오면서 전세가 다시금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교포재해성으로 주류세 인하 관련 이슈가 하이트진로 쪽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으로 봤을 시에는 21,000원 선 현재 얼마 전에 아마 네, 수익권 돌아선 상황이신데요. 이 종목군은 길게 봤을 때 하반기까지 당장 올해 여름철 수요까지 고려를 했을 시에 단기적인 목표가 23,000원까지는 안정적으로 일단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예. 네, 그 시점부터가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23,000원 선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서게 된다면은 이러한 성장성이나 최근 주류세 개편안에 대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26,000원 선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오래 들고 계셨는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황을 봐야겠지만 당장 2분기 실적 7월 말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나올 테지만 아마 테라 관련 신제품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 고려했을 시에는 실적 자체도 우량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종목군 적어도 7월 말, 8월 중순까지는 끌고 가시면서 수익 구간 나오는지 만약에 그 예, 구간까지 26,000원까지 달성하게 된다면은 3만 원 선까지 다음 라운드 피규어 선인 3만 원 선까지 2차 목표가 잡으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1차적으로는 23,000원에서 26,000원 잡아드리고 일단 그 이후에 신제품 테라가 어떻게 반응이 더 좋은지 이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예. 고민 해결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화 상담 하이트진로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죠? 013-3366-8288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가 어떤 거 볼까요? 에이텍 들여다볼까요? 종목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1,776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고 일단은 오늘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9,00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분은 아이고 손실이 죄송해요. 손실 보고 계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에이텍 전정호 전문가님 체크 도와주시죠. 아마 요 종목을 매수를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누구 인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기사 나왔을 때 아마 이렇게 같이 쫓아 들어가신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에이텍 관련된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예, 총선이 있고 각 당마다 이제 또 전략을 세우겠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이제 개파 간의 이런 부분들, 갈등에 대한 부분을 좀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해찬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뭐 회동도 좀 자주 갖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만 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간의 박스권을 그렸던 종목인데 일단 돌파를 하게 되죠. 돌파 이후에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다시 또 갭을 발생되었던 부분에서 다시 갭 매꿈 현상이 일어나고 지지를 받고 있는 움직임 또는 시도를 하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려 있다고 하면은 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보유를 하셔야지 당연히. 대신에 반등이 분명히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단기간이든 아니면은 내년에 어떤 총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뭐 관련된 이재명 관련된 부분에서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상승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매물자리는 1,300원 정도.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이 오면은 일단은 뭐 빠져나오시고 다시 보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정시 테마주라는 점 아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에이텍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어서는 네이버 들여다보겠습니다. 11만 5천 원에 비중 30%, 연말까지 들고 계실 계획이신가 봐요.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현재가에서 조금 아주 약간의 손실이신데 이분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김태준 전문가님 진단 도와주시죠. 네이버, 네. 네. 종목군, 네, 저도 되게 애용하고 있는 네이버인데요. 일단 가격대 이 종목군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영역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적으로 들어갔을 시에는 영업이익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거의 1조 원에서 8천억 원 전후 사이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성숙기 구간을 거친 사업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네이버의 주가 추이를 봐야겠는데요. 2013년경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주가가 19만 5천 원 선까지죠. 불과 2017년 그리고 2018년 즈음에 19만 원 선을 계속적으로 한번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다만 그 시점 이후부터는 별다른 성장 모멘텀 자체가 소실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 단기 바닥권인 11만 원 선까지 최근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1만 원 선 전후가 단기적인 이 종목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후 지수 자체가 장세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다면 11만 원 선 언제든지 깰 수 있는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러한 흐름 자체가 5월 달에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권 11만 원 선 지지가 이루어진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최소한 12만 원 선까지 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종목군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시던 만큼 네이버가 갖고 있는 추후 나올 이슈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보유 전략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들여다봤고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한 종목 빠르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신테크 매수가 6,300원에 비중 30%. 이게 이달 들어서 너무 많이 빠져요. 전정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통 테마주를 할 때는 우선은 그 파동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동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세가 한번 이제 다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뒤풀이 파동, 쌍봉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밀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지 라인 쪽까지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반등 한번 올 겁니다. 한 6,000원에서 6,100원 라인 때까지 한번 올 거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화신테크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받아봤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종목 몰색을 해봐야 되겠죠. 슈퍼스타 킹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